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참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 여기에 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그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점. 거기서 무슨 뭐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뭐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부당이익보다. 예.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하여튼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이런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이런 짓 부정행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뭐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자기가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서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예. 최근에 저기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저희 법무부가 그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뭐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뭐 지난해는 아니 포상할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저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난해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그건 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표에서 뭘로 해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그 국민주권 수정은 와서 안 됩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바꾸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한 그 재원들을 좀 만들어가고 적극 포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그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하면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6년 예산에 이미 지금 25년보다 포상금이 대폭 지금 증액돼 있고요. 얼마나? 그거를 대폭이 얼마예요? 100억 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그리고 이거 말고 특별히 또 각 부처 장관님께서 직원들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해주겠대요. 예,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 쉽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예,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지금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요. 네, 네.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시는 장관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네. 아 그래요? 약간의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이죠? 네. 뺏겼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하여튼 포상은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셨습니다. 네, 안건 진행하시죠. 예, 이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보고하고 현안 토의와 부처 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순서대로 외교부 장관님부터 재경부 장관, 기후부 장관 이어서 해주시는데 참고로 공급망 핵심 품목 수급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시죠. 네, 최근 중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25일째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 현황을 최근 동향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을 오늘 8시 44분인데 제시했으나 어제 저녁 SNS를 통해서 지난 주말간 이란과 적대적인 행위 해소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 지속 그리고 5일간 군사작전 유예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는 등 양측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충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여부뿐 아니라 각 측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등의 교란이 결합된 지경학적 복합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기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제휴공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상황을 상시에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리스크에 조기 대응하면서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귀국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수는 이제 1만 2천여 명 수준입니다. 대피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또는 개별적으로 대체로 귀국했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업, 선교활동, 또 다문화 과정, 우리 기업의 현지 주재원 등 여러 사유로 중동 지역에 잔류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이란, 레바논, 이라크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재외공관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선박 내 우리 선원 총 179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각 선사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국 또는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계속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레바논 일부 지역과 사우디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및 출국 권고를 각각 추가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대피 또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우리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 보호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세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국과도 소통을 지속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하나씩 얘기하고 지나가죠. 지금 재외 국민 중에서 귀국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경우 특별히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는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란에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내 말은 그 잠재적인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내가 귀국하고 싶다. 그 나라 그 국가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 중인 사람은 있지만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 없게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네, 네.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건 알 수 없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지난 금요일 3월 20일 브렌트유가 112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101불대로 한 10불 이상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98불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9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 유가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그 경유의 현물 시장,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은 그 전쟁이 나기 전 2월 27일에는 각각 80불, 98불.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최고 가격제 설정하기 전에 3월 12일에는 휘발유가 130불, 그다음에 경유가 195불이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151불, 223불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가는 등락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좀 오르고 등락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쟁 상황으로 1,500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는 제가 1,500원대 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왔습니다. 금리도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약간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결국은 물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민생의 부담이 증가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동에 의존이 높은 그런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쟁 추경,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그리고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류비 경감,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접 지원, 차등 지원으로서 우리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지방이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지정한 최고 가격제를 3월 27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상승폭이 높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부재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를 하고 또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망의 경우에는 좀 이따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기업 지원도 추경을 통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이외에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정책금융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경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스톱 지원 딜리버리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사위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세법 3종 세트가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그런 계좌라든지 개인 투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은 이미 3월 23일 출시를 했습니다. 국회 양해를 얻어서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저희들 국채가 선진 국가 지수로 편입이 됩니다.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청해 볼게요.